안녕하세요. 펀드메딕입니다. 오늘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정말 잘하는 펀드, 그러면서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도입을 해서 소개를 한 것 중에 전 정말 좋은 상품을 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바로 명품 펀드인 미래에셋 합리적인 AI 펀드의 9월 성적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풀네임은 합리적인 AI 글로벌 모멘텀 혼합 자산 펀드예요. 사실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궁지에 이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. 그 언제냐면 자산 배분이란 건 주식, 채권, 부동산, 막론하고 이렇게 여러 자산으로 깔아놓겠다는 거잖아요. 이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, 채권 할 거 없이 다 같이 하락해버리는 국면이 사실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. 이럴 때가 종종 나타나요.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그랬고 사실 9월 달에도 좀 비슷하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이런 자산 배분하는 펀드들에게 힘든 구간이다. 그런데도 일단 똑똑함보다는 또 적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AI가 관리해주는 합리적인 펀드다. 1% 하락을 했는데 주식 채권 모두 하락을 한 구간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원자재가 그나마 좀 살려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또 여기도 헝다그룹 얘기가 또 나오고요. 부채한도 협상 지연 얘기 나옵니다.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뉴스들이죠. 제가 올해 이 펀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올해 연초 이후로 기준 가격이 자로 그려놓은 듯이 우상향으로 이쁘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. 한 번씩 크게 꺾였다가 올라갈 만도 한데 조정 구간 없이 정말 매력적으로 잘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월간 수익률로 보면 올해 3월 달에 정말 그 소폭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연초 이후로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정확히는 작년 11월부터 무려 한 10개월 이상 상승 랠리를 벌이다가 9월 달에 들어서 1% 정도 하락한 거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최근 한 달 동안 주식 채권 모두 하락을 했고 원자재 부분에서 플러스로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이제 인상적이고요. 주요 섹터별 비중에서는 뭐 원자재 비중도 한 10% 담고 있고 주식 채권 비중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이제 이게 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삼성의 그 믿음직한 펀드 등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섹터별 비중 합치면 100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순 노출 비중인가 봐요. 10, 32, 69, 70%, 80%가 채 안 되잖아요. 나머지 20은 어디 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순 노출 비중이다 그러면은 대략 여기서 보이는 70 정도를 이렇게 담고 있고 나머지는 현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, 그렇죠? 아니면 원래 비율로 풀어서 요 세 개의 자산의 비중을 합치면 100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일단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고 있어요. 주식하고 채권 비중이 좀 있다. 이번 달에 좀 특이한 부분은 뭐 특별히 목격되진 않았고요. 뭐 유럽 ETF 뭐 등등 그다음에 리츠 ETF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. QQQ가 된 나스닥도 가지고 있고 DBC가 된 원자재도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월간 운용 코멘트에서 보면 일단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.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. 그래서 물가 연동 채권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주식은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고 원자재 긍정적이었다 등등으로 얘기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니까 단기 채권,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 영향이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일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런 그 변동이 작은 단기채에 배분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향후 운용 계획 측면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줄친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향후 금리 상승 위험 피하겠다, 인플레이션 및 변동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산을 선호하겠다, 뭐 이런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최근에 일본 주식이라든가 하이힐드 채권을 소폭 확대했다. 그다음에 금리 상승 위험 회피하기 위해 옆에 단기채를 좀 가지고 있다. 물가 상승 채권, 그 물가 연동 채권을 담고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. 얘는 또 중간에 전술적인 대응을 또 하고 있는데 일본 주식을 좀 소폭 확대한 게 흥미로웠고요. 미국 리츠나 물가 채권은 소폭 축소했다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죠.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거를. 그래서 표로 갖고 와 보면 9월 한 달 동안 이게 제가 이제 일본 ETF를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와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한 달 동안 4% 5%씩 하락을 할 때 일본은 한 달 동안 7%나 상승을 해버렸죠.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포착하기 힘들지만 자산 배분을 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자산에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꼭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상승 잠재력이 있고 추세가 목격이 되는 주식들 이렇게 깔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성과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런 하락도 방어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껴볼 수 있지 않았나. 그래서 다음 달에도 좀 좋은 성과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